번영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4월 중순에 들어서고 있죠. 지금 2024학년도, 2023년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가 9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인솔권대학에 서류를 받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지금 5개월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방법을 꾸준하게 찾고 또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생계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국내 대 인솔권대학에 오기를 원하는 학생들, 이 방법 안에는 생계부 대체 서식을, 이 대체 서식이라는 것은 학생 부류의 전형에서 생계부에 준하는, 왜 해외고와 검정고시 학생들, 또 인가받지 않는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이 생계부에 준하는 똑같은 효력을 갖는 서류를 만들어서 2024학년도부터 바뀐 유학생부 종합전형 인솔권 대학교의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고교학점제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체제거든요. 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어떤 생계부를 원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일반고 혹은 자사고, 국제고, 특목고의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의 생계부를 방법을 잘 생계부 대체 서식, 여기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세특입니다. 왜? 그 서사의 내용 속에서 세특을 뭘 보냐? 우리 학생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혹은 3학년 2학기 재수생이 되면 수시 반수나 수시 재수가 되면 3학년 2학기의 생계부 서사 내용, 세특 내용도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어떤 전공을 어떤 의미와 목표로 무엇을 준비했는가. 자, 세 개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전공을,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의대를 간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진로가 있겠죠. 그건 이제 대중 강의에서는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리긴 힘들고, 이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소아들의 신경정신 혹은 소아들의 우울증과 ADHD를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겪어서 이 소아 때부터 어른이 돼서 고치지 못하면 평생 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어떤 뚜렷한, 이게 진로의 영역이고,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그럼 뭘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한 것은 지금의 생활기록부 안에서는 우리가 보면 고교학점제의 어떤 그 체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과 그다음에 내후년 되면 완전히 고교학점제가, 서울과 인천권이 들어오면 완전 고교학점제. 지금은 서울과 인천을 뺀 나머지 경기도,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다 지금 82.3%가 고교학점제가 되고 있으니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진로 선택 과목과 융화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해서, 그럼 내가 내 꿈을, 아이들을 하는 소아들의 신경정신을 예방의학하는 그런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싶은 게 내 꿈인데, 그러면 뭘 했냐를 대학에서 보죠. 심화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는 어떤 거를, 어떤 이유가 중요합니다. 발제를, 세미나 수업을 뭘 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시간에는 내가 국어 과목을 갖고 어떤 발제를 했냐, 소아들과 유아들과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소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을 국어 시간에 심화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시간에 발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활기록부가 위기성을 갖고 성장하는 과정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또 수시 반수 재수생이 되면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그 세특 내용들, 한 과목만 잘 되는 게 아니죠. 꾸준하게 내가 아이템을 찾고 내 꿈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 위기성을 각 시간마다 보여줘야 되고, 결국은 예전에 그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비교과 영역의 것이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과,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100% 전착이 되면 융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내신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런데 이 내신이 일반 국영수사가 암기 과목의 내신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내신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대학원에서 2024학년도, 지금 2023년이죠. 4학년부터 새롭게 바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학업 역량 그럼 우리 이제 학부모님 학생들은 내신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수치로 나오는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상대평가니까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나오는 수치로 나오는 점수도 학업 역량이고 학업 역량 안에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 태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이 태도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안에 들어오는 탐구력하고 이어지는데 내가 진로 선택 과목 전에 일반 선택 과목에서의 어떤 수학이라든지 사회 과목이라든지 과학 과목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내 꿈에 관련된 것을 갖고 교과목을 배우면서 이 안에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내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면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겠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생계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거를 갖고 이 탐구력이라는 것을 갖고 진로 선택 과목을 걸어서 여기서 성장하는 과정을 매 학기마다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수상란을 우리가 한 학기 하나나 2개 정도 쓸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이 생계부 대체 서식도 생활기록부와 똑같은 성향을 갖는, 성격을 갖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부류에 이 서류가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이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은 일반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똑같은 유사한 비슷한 그 적용을 받는 건데 그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의 것을 단지 하나의 어떤 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것을 내가 수상했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위계성을 갖고 생활기록부 고교학점제의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에 준하는 것들을 그 안에 넣어서 위계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뀐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뭐 앞에 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잘 모르신다고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부 대체 서식을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냐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자소서가 없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세특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결국은 생계부 대체 서식에도 이 세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 또 세 번째, 생계부 대체 서식에서 중요한 것은 증빙을 정확하게 받는 겁니다. 해외고도 그렇고 검정고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꾸준하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유일하게 검정고시 해외고 생계부 대체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강사는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어떤 것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는데 길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가다가 또 잊어먹고 가다가 잊어먹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핀셋으로 한 강의에서는 하나의 강조를 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생계부 대체 서식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강좌를 지금 이번 연도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죠? 근데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은 이거를 잘 만들어서 이번 연도에 뭐 의대도 그렇고 인서울권 대학도 그렇고 수시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서 이번 연도에 대학에 트라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학생들한테 결과가 있는 거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방법조차 찾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아무 결과가 없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저 권양 선생님이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니까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계속 시리즈로 한 10분 내외 정도의 강의를 계속 해드릴 거니까 계속 연달아 보시고 빨리 이것을 알맞은 올바른 방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앞에 뭐 이제 제가 의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것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수시 모집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연세대학교도 있고 성균관대도 있고 대학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학생들이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 수 있냐. 자, 검정고시 출신자예요.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 그 다음에 외국 소재 고등학교 해외고 국외고 학생들 및 국내 한역 인장 외국 교육기관 졸업자.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라든가 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에서 외국인
외국 국제학교, 학력 인정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IB 과정이 있고 AP 과정이 있는데 이제 IB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외고 학부모님들이 한국 대학으로 올 때 흔히들 하는 실수가 IB 점수만 잘 맞으면 그 점수로 한국 대학에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IB 점수는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 위에 수시 전형, 서류 전형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성장시켜서 이걸로 대학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IB 점수만 잘 맞았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IB에서 했던 컨텐츠를 어떻게 한국의 컨텐츠로 변형시키고 바꿀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학년 때부터 늦어서 11학년 때부터는 그 IB 과정을 갖고 어떻게 한국에 있는 의대, 한국에 있는 인서울권 대학, 한국에 있는 스카이권 대학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야 될까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외고도 마찬가지고요. 해외고등학교는 다 이제 학력을 인정을 받아도 해외고에서 하는 그 과정들이 생계부 대체 서식에 쓰여질 수 있게 그렇게 한 번의 변형 과정을 겪어서 한국 입시식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 출신자와 그다음에 해외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인정기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안학교나 비인가 국제학교. 결국 이 학생들도 검정고시 출신자하고 이제 동일화가 되는 건데 한국 대학으로 올 때는 이렇게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어느 학생들이 이번 입시에서 대학에 오기 위해서 수능 안 보고 인서울권 대학으로 학종으로 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 고등학교, 국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일반 고등학교나 자사고의 생계부대로, 두 번째는 2024학년 때부터 대학에서 바꾼 평가 기준과 학생부 종합표 평가 방법대로, 세 번째는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한국은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생계부 대체 서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 때는 어떤 식의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죠. 감사합니다.